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번에 육아서는 다 버려라, 모두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참는 엄마라는 아이디로 활동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선배맘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아맘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배맘이라고 했어요. 벌써 딸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아, 선배네요. 고참이시네요. 그렇죠. 육아에서 손을 뗄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이제 곧 시집 보낼 준비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손주 볼 준비해야죠. 네, 오늘 엄마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고요?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3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자라던 시절 맞벌이 부부 아래 키워진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은 육아 자체가 패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엄마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학교가 끝나면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오롯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요즘 직장을 다니는 엄마의 아이들은 뭐 주변에 돌보미 아줌마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할 때도 있고 고비가 올 때도 있고 그래, 지금이 때다,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 고비를 넘겼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제 모토였고요. 두 번째는 요즘 엄마들이, 아니죠,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야야, 이제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애들까지는 내가 못 봐준다. 나 이제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 거야.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곰탕 많이 끓여놓고 그렇게 다닐 거라고 하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잖아요.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때 육아는 엄마들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독박 육아였잖아요. 네. 아빠들은 밖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들은 집에서 계속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회활동을 할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그동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아이를 길러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시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시다가 제가 좀 투정? 체육대회 뭐다부터 우리 나도 엄마 이런 날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저 어린 나이에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서운하고 엄마가 없어서 슬플 수도 있지만 네가 정말 나중에 네 일을 해야 될 시점이 오면 그때는 네가 이런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전적으로 네 아이를 맡아서 기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빅픽처네요. 그렇죠. 큰 그림을 갖고 계셨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전적으로 엄마가 본인의 인생을 이제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등산 다니시고 친구분들하고 놀러 다니시는 거 다 포기하시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육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엄마가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이제 그때 못 해줬던 것을 내 딸이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딸을 키우면서 엄마가 참석해야 되는 뭐 무슨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마다 못 갔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아이가 알아먹지 못하지만 저도 엄마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한테 운동회 갈까 아니면 나중에 너 커서 애 봐줄까 이거거든요. 지금은 아니까 나중에 애 봐주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모르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운동회 무슨 애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그림을 봤을 때 애 봐줄게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인데 네. 지금은 아마 와닿지 모르죠.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에게 엄마가 가장 더 절실할 때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인 것 같고 고학년이 되면 집에서 전업주부 하는 엄마를 아이들끼리 서로 무시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 네. 그래서 그때 잠깐 못 참고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셨으면 나중에 좀 허탈한 마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집에 와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간식 챙겨주고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런 이야기 한대요. 근데 엄마는 왜 직장 안 다녀? 왜 집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집에 있어서 아이들을 뭐 생일 파티 해주고 또 아이들 간식 만들어주고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이들은 스스로는 나중에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빴네 애들이. 언제는 회사 가지 말고 있어달라 그러더니 이제 또 회사 안 나간다고 아이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나중에, 단톡방에서 막 엄마를 막 무시하고. 남편이 왜 출장도 안 가고 매일 집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불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이해가 쏙 되네요. 되죠. 네. 매일매일 우리 신혼 때는 왜 늦게 와? 왜 회식해? 왜 집에 빨리 안 들어오고 나랑 같이 애기 안 봐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 20년 살고 나면 우리 남편은 왜 꼬박꼬박 우리 집에서 밥을 먹지? 우리 신랑은 회식도 안 하나? 출장 좀 가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전생에 뭐 나를 알고 있다 막 서로 그러잖아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가 어리면 이제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에 대한 무시라기보다는 우리 엄마는 왜 회사 안 다니지? 우리 엄마는 왜 계속 집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회사 다녀서 나 좀 용돈 좀 많이 주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약간 이런 약간 철없는 또 아이들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분리불안이 있다거나 얘는 유독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러거나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엄마들은 본인의 일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주변에도 후배 한 명이 둘째 아이가 분리불안증이 좀 심해서 최근에 그만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잘했다고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가 다시 엄마의 자리로 돌아옴으로써 아이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부재로서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나 심리적인 박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엄마가 결단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직업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또 전문가적인 직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짜로 딸 수 있는 자격증들도 많고, 그다음에 보니까 뭐 제 주변에는 그 산후조리 하는 자격증도 따셔서 산후조리원에 갈 수 없는 또 주변의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그거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기구도 있고요.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면 굉장히 할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아이 때문에 뭐 이런 핑계, 그리고 약간 엄마들이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일 놨다가 다시 사회로 복직하려고 할 때 그냥 막막한 거야. 내가 다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죠. 배운 게 도둑질이 이것뿐인데. 그래서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력 단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기회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 없어지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자신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나 이러다가 나중에 뭐 하지? 그만두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시간 타임제로 아이들을 봐줘야 되나? 그런 경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일단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정년까지 한다고 해도 앞으로 30년, 40년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있어도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겠지만 일반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경력 단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동시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유엔에서 근무를 2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남편의 외조를 받아서 아이를 서울에서 키우고 본인만 가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독하다. 어떻게 아이를 떼어놓고 자기 좋다고 네 일만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비난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걸로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뭐 특히 가족이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주변에 뭐 시누이, 올케 언니 뭐 어. 독하다. 어떻게 지만 생각하냐. 아이들은 내 팽겨쳐 놓은 엄마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걸로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사표를 쓰고 돌아왔는데 그 일이라는 게 그 시점을 놓치면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리어면 많이 쌓아놨으면 지금쯤은 정말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와. 역할까지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때의 경력 단절로 인해 지금은 그냥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은 영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히 써서 자기의 역량을 확 발산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자기의 바운더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또 엄마가 또 꽃을 피워야 될 때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막 아이 때문에라고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또 아이들은 또 밀어내고 엄마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네. 이제 나중에 크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뽀뽀도 안 해주고 안아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아이들이 정말 살가운 애들 빼고는 엄마한테 와서 안아주고 엄마한테 이상하죠, 뽀뽀해주고 그러면. 이상하죠. 네네. 딸들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엄마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도 아이가 애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나랑 멀어지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집에 있다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이유 하나는 이제 자녀가 진짜로 육아에 돌봄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육아 맡길 때가 많고 또 주변에 뭐 베이비시터도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짧은 이 시간을 좀 견뎌라. 왜냐하면 세 번째 사춘기 때가 되면 일 안 하는 엄마를 오히려 무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전업주부였던 분들이 들으실 때는 서운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업이 있고 뭔가 할 일을 갖고 계시는 엄마들, 직장맘들은 좀 용기를 갖고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나중에 후회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내가 그때 그만두고 아이들한테 전념했으면 우리 아이가 이럴 텐데 저럴 텐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장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미 인성이 형성이 되고 아이들은 엄마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 있는 엄마들이 보니까 목소리도 더 크고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더 분란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워킹맘은 약간 미안한 마음에 네, 맞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더 많이 안아주고 뭐 더 좋은 데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노력 많이 표현도 하거든요. 더 많이 하고. 맞아요. 네.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도 정말 그 표현 자체도 많이 안 하게 되고 당연하게 하게 되고 아이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집에 가면 엄마 있고 언제든지 부르면 엄마가 나타나고 항상 그런 존재로 있는 것보다 엄마에 대한 아쉬움 아이들도 그런 게 있으면 그리움 아쉬움이 있으면 아이들도 조금 더 엄마에게 사랑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바쁜 엄마를 보면서 약간 그리움을 갖고 있다가 사춘기 때는 엄마를 향한 어떤 존경심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일하는 여자가 돼야지. 그렇죠. 완전 환상적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는 청소년이 가장 잘 큰 것 같고요.
나는 엄마랑 아빠처럼 살고 싶어. 엄마처럼 살래라고 말하면 제 인생 자체가 잘 사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난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난 절대 엄마 같은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놈 자식이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요? 우울하시겠지만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 이야기할 때도 아이는 엄마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돼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청소년기의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이가 또 뭐 다른 길로 가지는 않을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까. 요즘 또 뉴스에서 뭐 청소년들끼리 아이들을 폭행하고 뭐 이런 길로 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 어렸을 때 아이와 해놓은 그 유대감들, 탄탄한 유대감들이 청소년기라고 그렇게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청소년기 때는 약간 조금 비켜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정말 본격적으로 워킹맘이 사춘기 아이와 또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사춘기 또 진하게 겪으셨죠? 그렇죠. 네, 워킹맘이 또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법.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선배마님의 또 따끔한, 직설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마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일 안 그만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